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지나쳐버리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경멸하며 발로 찬 낡은 항아리. 그 속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을 무릎 꿇게 만든 위대한 향기가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허영이 진심에게 속도가 세월에게 패배하는 가장 우아하고 통쾌한 복수극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한옥마을.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72세 박순애 여사의 하루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녀는 5대째 내려오는 종갓집의 마지막 장명인 남편을 일찍 여의고 오직 이 일에만 평생을 바쳐온 여인입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정갈하게 늘어선 장독대. 순애 여사는 하나하나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뚜껑을 열어봅니다. 마치 자신의 자식들을 돌보듯이. 그 손길에는 모성애와도 같은 경건함이 묻어납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신성한 의식이었죠. 오늘도 잘 익어가는구나. 우리 할머니 어머니가 물려주신 이 맛을 나는 누구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세상은 변해도 이 맛만은 변하면 안 되는데. 가장 안쪽 가장 소중한 자리에 놓인 항아리. 그 위에는 세월이라는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5대 전 증조할머니부터 내려온 가보 중의 가보. 그 속에서 올라오는 깊고 진한 향. 15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향기의 순애는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같은 시각.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 도심의 최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38세 5세라는 전혀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니멀 인테리어로 완벽하게 꾸며진 거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차가우며 완벽했습니다. 세라는 SNS를 확인하며 어제 올린 명품백 사진의 좋아요 수를 세고 있습니다. 1247개, 1248개.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에게 이 숫자들은 단순한 좋아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점수판이었죠. 여보세요? 민지야. 어제 내 포스팅 봤어? 반응 완전 대박이야. 이제 팔로워가 10만 5천 명이야. 마케팅 팀장으로서 개인 브랜딩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니까. 이번 달 명품 브랜드에서 협찬 제의도 3건이나 왔어. 내가 인플루언서로서도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 한편 남편 강민주는 조용히 아침 식사를 거르며 회사 갈 준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화려한 성공. 수십만 팔로워. 끊임없는 협찬 제의. 그에 비해 자신은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니까요. 점점 더 작아져만 가는 자신을 느끼며 그는 말없이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또 뭔 얘기 하시면 적당히 넘어가.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 특히 그 된장 냄새 나는 것들 가져오시려고 하면 정중히 거절해. 내 이미지에 안 좋아. 알겠지? 알겠어. 이때 대한민국 최고급 백화점 더 로얄. 이곳에서는 특별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유통업계의 황제라 불리는 곳. 돈과 권력이 만나는 그 정점에서 말이죠. 55세 최건호 회장. 겉보기엔 냉철한 사업가의 표정이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남들이 모르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찌개의 그 따뜻하고 진한 향기. 아직도 그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 연말 VVIP 행사 주제는 진품이다. 요즘 세상엔 가짜가 너무 많아. 비싸기만 하고 영혼이 없는 것들. 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이 만들어낸 진정한 명품을, 그런 것을 찾고 있다. 회장님, 저희가 준비한 명품 장인들 리스트입니다. 트렌디하고 젊은 감각의 아티스트들. 특히 이분은 뉴욕에서도 인정받은. 아니다. 이건 그냥 비싼 거야. 포장만 화려하고. 내가 찾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향기가 있어야 해. 마음을 움직이는, 영혼을 울리는 진짜 향기 말이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30년 전, 아니 40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골 할머니 집,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그 따뜻하고 깊은 향기. 세월이 흘러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향기만은 다시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점심시간, 더 로얄 백화점의 프리미엄 푸드코트. 세라는 동료들과 함께 화려한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일반 푸드코트가 아니었죠.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어제 파리에서 온 이 가방 봐. 에르메스 버킨백 한정판이야. 대기자만 500명이었는데 VIP라서 바로 구매할 수 있었어. 가격은 너희들 월급의 몇 배 정도? 하하. 와, 정말 부러워. 세라 언니는 정말 센스가 남달라. 인스타그램 봤는데 팔로워 진짜 많더라. 인플루언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푸드코트 입구로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정성스럽게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두 손으로 소중히 들고 아들과 며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죠. 바로 박순애 여사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민준 씨. 강민준 씨 아내분 계신가요? 아들이 요즘 연락도 없고 몸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세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에서 나는 은은한 된장 냄새. 그 정겨운 향이 주변으로 퍼지자 동료들이 하나둘 코를 찡긋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냄새가. 된장 냄새 아닌가? 여기서 왜 이런 냄새가? 저 할머니에게서 나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세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완벽한 이미지, 세련되고 트렌디한 마케팅 팀장으로서의 명성, 그 모든 것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걸 들고 오세요? 몸에서 된장 냄새 나요. 제 직장 동료들이 다 보는데. 제발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미안하다. 그저 아들이 요즘 안 나타나서 몸이라도 챙겨 먹으라고.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이야. 몸에 좋은. 필요 없어요. 우리 바빠요. 이런 것들 먹을 시간도 없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지, 어떤 레벨의 사람들인지 모르세요? 순애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자기를 더욱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초라하고 쓸쓸한 뒷모습, 150년 전통의 무게를 짊어진 작은 어깨. 하지만 그 뒤에서 바라보는 며느리의 시선에는 차가운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해요.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가 좀 현실 감각이 없으셔서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 균열이 생긴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죠. 그날 이후 박순의 여사는 완전히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가장 안쪽의 세월 항아리 앞에 주저앉아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세월 항아리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5대에 걸쳐 150년 동안 이어진 깊고 진한 향이 마치 조상들의 영혼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아, 너만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우리 가문의 이 맛을, 이 정성을 세상 사람들은 왜 모를까? 왜 이해하지 못할까? 그녀는 항아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듯. 그리고 그날부터 아들에게도 연락을 끊고 오직 장을 담그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외면해도 조상들이 물려준 이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항아리 속 장들은 점점 더 깊게 익어갔고 순애는 더욱 정성스럽게 장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는데 그녀만 홀로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최 회장은 진짜 진품을 찾기 위해 전국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그가 찾는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 실패야? 이번엔 어떤 문제가 있었나? 아직도 못 찾았나? 내가 찾는 건 트렌드가 아니야. 기교도 아니고 시간이 만든 진짜 가치야. 마음을 울리는, 영혼에 닿는 무언가. 회장님, 이번 주에만 15명의 장인을 만나봤습니다만 다 똑같아. 기술은 뛰어나지만 무언가가 없어. 깊이가, 세월의 무게가 없다고. 그럼 이번엔 젊은 셰프가 운영하는 퓨전 한식당은 어떨까요? 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퓨전? 아니다. 내가 찾는 건 원조야. 가장 순수한, 가장 근본적인,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 같은,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진짜 맛.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전, 아니 40년 전, 시골 할머니 집에서 맛봤던 그 진짜 된장찌개의 향기. 그때 그 따뜻함, 그 깊은 맛, 그 진심이 담긴 한 숟가락. 아직도 그리웠으니까요. 세라는 이번 진품 프로젝트를 자신의 마지막 승진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이 계속 고개를 젓자 그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나는 임원이야. VVIP들 앞에서 완벽한 쇼를 보여주는 거야. 그럼 승진은 확실하고. 그런데 회장님이 계속 거절하시니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야? 세라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분명 좋은 방법. 이미 50명 넘게 만나봤어. 요즘 세상에 무슨 조선시대 장인을 찾겠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진품을 원하는 건지. 그녀의 책상 위에는 거절당한 장인들의 프로필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50명, 60명, 70명. 회장이 찾는 그 진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세라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자신의 커리어에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이것도 아니야.
진짜가 아니야. 포장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내가 찾는 건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세월이 만든.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던 답이 바로 자신이 경멸했던 그 된장 냄새에 있다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최 회장의 실무팀이 우연히, 정말 우연히 발견한 작은 블로그 포스팅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한 미식가가 쓴 글이었죠. 제목 30년 미식가 인생을 통틀어 최고의 된장찌개. 30년간 전국 방방곡곡 맛집을 찾아다녔지만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이 작은 식당의 된장찌개. 첫 숟가락을 뜬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맛이구나. 도대체 어디서 이런 된장을 구하는 것인가요? 이건 이 세상 맛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인가? 너희들 이 리뷰 봐. 30년 미식가가 이렇게까지 극찬을? 저도 봤는데. 댓글들 보세요. 모두 찾아가겠다고 난리예요. 회장님이 찾으시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당장 그 식당으로 가자. 실무팀이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작고 소박한 가게. 하지만 점심시간임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된장찌개를 주문했을 때, 우리 된장찌개 드셔보시겠어요? 사실 이 된장은 특별해요. 실은 어떤 할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된장을 조금씩 나눠주세요. 5대째 내려오는 종갓집 장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연락이 안 돼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무팀이 그 된장찌개를 맛본 순간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맛이 존재한다고? 야, 너희들도 빨리 맛봐. 이거 진짜야. 이건 세상에. 뭔가 가슴이 뜨거워져. 이상해. 왜 갑자기 우리 할머니가 생각나지? 이 맛. 어릴 때 할머니 집에서 먹었던. 그들의 입에서는 감탄사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혼을 울리는 그 깊고 진한 맛. 그들은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처음 맛봤을 때 그랬어요. 그 할머니, 박순의 할머니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뭔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서 연락도 잘 안 받으시고. 그 할머니, 어디 계세요? 주소 좀.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드디어 실무팀이 박순의 여사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문전박대를 당했죠.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지. 저는 바쁘니까 돌아가세요. 할머니, 저희는 더 로얄 백화점에서 온. 백화점? 그런 곳과는 상관없어요. 돌아가세요. 하지만 실무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순의 여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할머니, 저희가 식당에서 맛본 그 된장,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 맛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을 꼭 뵙고 싶었습니다. 그럼 간장을 조금 드셔보세요. 순의 여사가 작은 종지에 간장을 떠서 내어줍니다. 150년의 세월, 5대의 정성, 그 모든 것이 담긴
단 한 숟가락. 아, 이건 뭐야? 이게. 그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단 한 방울의 간장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 회장이 찾던 진짜 진품이었습니다. 실무팀의 보고를 받은 최 회장. 그는 즉시 직감했습니다. 정말인가? 그런 맛이 정말 존재한다고? 바로 그거야. 내가 평생 찾던, 내가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서 그때 그 향기. 회장님, 하지만 상대방이 일반인이라서 거절하실 가능성도. 거절하셔도 좋아. 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진심은 전해드려야 해. 가장 정중한 초청장을 준비해. 아니, 내가 직접 찾아뵙겠다. 한편 순애 여사는 정중한 초청장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그녀에게 그런 화려한 자리는 너무나 낯선 세계였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곳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난 그런 화려한 자리는 어울리지 않아. 그때 아들 강민준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잘못을 참회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우리 가문의 전통이 이렇게 귀한 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 이름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이름으로 가세요. 5대의 세월을, 150년의 전통을 세상에 증명해 주세요. 민준아. 그래. 그럼 할머니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가봐야겠구나. 같은 시간 세라는 최종 선정된 명인이 어디 총 구석의 할머니라는 소식에 완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완전히 미치신 거야. 요즘 시대에 무슨 시골 할머니를 모셔와서 VVIP들 앞에서 우리 회사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세라야, 회장님 결정이니까. 회장님 결정? 그 할머니가 뭔데? 된장이나 담그는 할머니가 우리 백화점 VVIP 행사에?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하지만 세라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된장이나 담그는 할머니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자신의 시어머니라는 것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VVIP들, 재벌가 사모님들, 유명 인사들 모두가 모인 더 로얄 백화점 최상층 연회장. 이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의 목걸이 하나가 일반인 월급의 몇 년치, 그들의 가방 하나가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세라는 완벽했습니다. 샤넬 드레스, 에르메스 액세서리, 완벽한 메이크업. 그녀는 마치 이 무대의 진짜 주인공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는 진짜 진품의 가치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더 로얄이 대한민국 전역을 샅샅이 뒤져서 발굴한 숨겨진 명인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VIP들의 기대 어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세라는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죠.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백스테이지에서 박순애 여사는 가장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5대째 전에 내려온 세월 항아리가 조심스럽게 들려 있었죠. 그 깊고 진한 향기가 주변을 감싸며 150년의 세월, 5대의 정성,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항아리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오늘 우리 가문의 향기를 세상에 보여드릴게요.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그럼 이제 우리 전통을 지켜온 진정한 장 명인을 박순애 명인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박순애 여사가 세월 항아리를 품에 안고 무대에 나타나는 순간 세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떨어뜨릴 정도로 충격에 빠진 거죠.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없어. 어머니가 여기에? 저 사회자가 왜 저래? 뭔가 문제가 있나? 세라 괜찮아? 왜 그래?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된장 냄새 나는 시어머니가 바로 이 화려한 무대의 진짜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이보다 더 잔혹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 여사는 그런 며느리를 그저 담담한 눈으로 한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그저 조용하고 깊은 시선이었어요. 순애 여사는 무대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 하나하나에는 150년의 무게가 5대의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 작은 할머니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서 세월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5대에 걸쳐 150년 동안 숙성된 그 깊고 진한 경이로운 향기가 연회장 전체를 감쌉니다. 이게 뭐지? 이런 향기가. VVIP들의 표정이 순간 경건해졌습니다. 그들이 평생 맡아본 어떤 명품 향수보다도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진짜인 향기였습니다. 이 항아리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150년의 세월이 만든 진짜 맛입니다. 최 회장이 그 맛을 본 순간 세상이 멈춰섰습니다. 이건 그때 그 맛이야. 어릴 때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바로 그 향기. 40년을 찾아 헤맸는데, 그리고 최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유통의 제왕,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남자가 그 작은 할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VVIP들이, 모든 권력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 유통의 제왕이 장명인 앞에 천천히 그리고 깊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이 향기를 제 평생을 찾아 헤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품입니다.
저의 무릎을 받아 주십시오. 그 순간 연회장은 완전히 숙연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가 진정한 가치 앞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품이 가짜를, 진심이 허영을, 세월이 속도를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하시다. 정말 놀랍네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순애 여사에게 향하는 그 순간, 세라는 그 빛의 그림자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된장 냄새가, 자신이 그토록 오르고 싶었던 세상의 정점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고귀한 향기로 인정받는 순간, 내가 뭘 한 거지. 저렇게 위대한 분을 내가 경멸했다고? 된장 냄새라고? 나는 도대체 뭐였던 거야? 어르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전통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할 진정한 문화유산이네요. 혹시 이 장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세라, 괜찮아? 저분 혹시 아는 분이야? 왜 그렇게 놀란 거야? 세라의 동료들은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그 위대한 명인이 바로 세라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그 시어머니라는 것을, 저분은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조상들이 물려주신 것을 지켜온 것 뿐입니다. 이 맛이 진짜라면 그것은 제가 아니라 150년의 세월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전통을, 우리 문화를 지켜오신 겁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 순간 세라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품, 팔로워, 화려한 커리어, 그 모든 허영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진짜 앞에서 가짜는 설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한국장 문화보존연구소가 되었어요. 최 회장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제 저는 젊은이들에게 전통장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당엔 예전보다 더 많은 항아리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어요. 한편에서 아들 민준이 서툰 손길로 항아리를 닦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엔 뒤늦은 참회의 땀과 평온이 함께 흘러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귀한 건지. 괜찮다. 늦었지만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멀리서 수수해진 옷차림의 세라가 그 평화로운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감히 다가서지 못한 채로 어떻게 용서를 구하지? 내가 그토록 소중한 것을 짓밟았는데, 내가 그토록 어리석었는데. 카메라는 천천히
햇살을 받아 빛나는 수백 개의 항아리들을 비춥니다. 세상은 빠른 것, 새 것만을 귀하다 하지만 진짜 귀한 것은 세월이 빚어내는 것이란다. 경멸의 시간조차 품어서 가장 깊은 향기를 내는 저 항아리처럼 말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로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시간이 증명해주죠. 여러분 주변에도 순의 여사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시는 분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